안녕하세요. 네, 단열의 신세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자드의 대표 안창환입니다. 네, 에너자드 어떤 회사인가요? 단열재를 수입, 수출, 그리고 국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수출도 하시나요? 네. 네, 어느 나라로 보통 수출을 하시나요? 호주, 뉴질랜드, 네. 그다음에 홍콩, 태국, 러시아로도 했었고요. 예, 국내외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또 이력도 대단하시던데 어떤 이력이 있으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독일 패시브 협회에 패시브 하우스 기술자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은 독일 패시브 하우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다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기후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위기도 맞고 있고 그러면 건축물이 소모하는 에너지 소모량의 비율이 30%에서 40%를 육박합니다. 예, 그러면 에너지 문제는 곧 기후의 문제고 그러면 건축물의 에너지를 그만큼 줄이게 되면은 네. 저희가 환경도 개선할 수 있고요. 기후 위기도 막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거에서 출발한 게 패시브 하우스고요. 우리가 단어로 본다면 수동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우스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만들겠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열서부터 네. 고단열의 주택을 지으므로 인해서 단열을 하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적을 거고 쉽게 말하면 냉난방 비용이 적어지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또 기밀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순환 장치라든가 거기에 더하여서 패시브적 요소 그러니까 우리들 잘 알고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지열 그런 발전을 통해서 건축물의 에너지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패시브 하우스고요. 그러면 제로 에너지 하우스로 가기 전의 단계 일단 먼저 패시브적인 그런 하우스를 짓자 그걸 만들자고 하는 거에서 출발한 게 독일 패시브 협회고 그거에 대한 가치관과 그거의 목적과 이런 방향성들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독일 패시브 협회 기술자, 컨설턴트, 패시브 협회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기술적인 것과 자연 그리고 건축물, 경제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융화가 된 하나의 그 협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오늘 조금 난이도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단열재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단열재를 고를 때 또 중요한 게 이 시험 성적서를 보통 보는 방법인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게 좋은지 나쁜지 사실 시공하시는 분들 이야기만 듣고 이게 좋으면 좋은가 보다 라고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수치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자재가 뉴 골드폭스 보드잖아요. 이번에 시험 성적서가 나왔는데 네. 우리 단열재의 성능과 품질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시험 종목이 3가지가 나오는데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초기 열 전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열 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도 보게 네. 되면 뜨거운 젓가락을 네. 손으로 딱 만졌을 때 바로 그러면 열이 바로 전달이 되니까 되게 네.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갑이나 헝겊을 쥐고 뜨거운 젓가락을 만지게 되면 안 뜨겁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부들이 예. 그 냄비 손 이렇게 딱 잡을 때 안 뜨거운 냄비도 있더라고요. 손잡이가. 네, 그런 것도 열 전도가. 그거는 그럼 열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열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전도를 다르게 말한다면 열의 전달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열 전도 값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소비자님들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값이 이게 수치가 무슨 의미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열 전도의 값이 낮은 게 단열 성능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 전도가 안 되니까 네. 열 전도 값이 낮으니까 네. 열 전달이 안 돼. 네. 그러니까 단열은 더 좋은 거죠. 열을 끊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 값이 낮은 게 단열 성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단열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경질 우레탄이라던가 XPS 압출법 단열재라던가 EPS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열 전도도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비교가 되나요? 우리 소비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고 그냥 쉽게 접근하신다면은 이 값이 가지고 있는 우리 요번에 나온 골드폭스가 가지고 있는 값은 0.026 와트 퍼 MK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값이 가지고 있는 거를 상대 비교를 한다면 잘 아시고 있는 아이소핑크의 열 전도율 값이 통상적으로 0.028이 나옵니다. 골드폭스가 가지고 있는 열 전도 값은 0.026.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 전도율 값이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이소핑크보다는 더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신재가 사실 아이소핑크잖아요. 네. 아이소핑크는 0.028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재가 아이소핑크에다가 복합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열 전도도가 0.026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그 시험 하는 방법에 보면 이게 평판 연료 개법이라고 나오는데 재료를 복합할 때는 서로의 장점을 융합하는 게 복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 좋은 값이 나왔다라고 그냥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EPS 그 스티로폴이죠. 스티로폴의 값은 열 전도율 값이 0.033, 35, 36, 37, 38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위가 좀 다르죠. 우리 골드폭스 보드는 0.016. EPS 스티로폴은 0.03. 예, 그래서 가격이 좀 값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PS보다도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 낮을수록 좋다. 예, 낮을수록. 그러면 경질에 비해서는요? 경질 우레탄은 좋아요. 경질 우레탄은 0.022서부터 0.026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왜 값이 좀 차이가 나냐면 두께에 따라 밀도에 따라 좀 그 값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소비자님 분들께서 봤을 때 골드폭스 보드는 거의 경질 우레탄 수준도 이렇게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나온 데이터상으로는. 어쨌든 이 정도 데이터면은 나쁘진 않다 이런 얘기신 거죠? 아니 우수하다고. 우수하다. 두 번째 굴곡 파괴 하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굴곡 파괴 하중은 이게 물리적인 성질을 제품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을 측정한 건데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측정법이 굴곡 파괴 하중은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중간에 단열재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죠. 이 압력이 가지고 이게 파괴될 때까지 얼마 정도를 견디냐, 이게 이제 뭐 굴곡 파괴 하중 그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이번에 시험 성적서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게 되면 저는 조금은 좀 놀랐어요. 어떤 면에서 놀라요? 그 수치값이 이게 785 뉴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쓰는 거 보면은 그 석고보드의 굴곡 파괴 하중이 물론 이 단열재 시험은 KSM 3808이고요. 그 다음에 석고보드의 그 굴곡 파괴 하중을 그 측정하는 측정법은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르고 케이스 자체가 달라요. KSF가 들어가나 F 뭐가 들어가는데 그건 조사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근데 그게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또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절대평가를 같은 동등 조건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단위는 뉴턴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우리들이 봤을 때 석고보드는 9.5T가 한 360 뉴턴 정도가 나오고요. 360 뉴턴. 그 다음에 12.5T. 많이 쓰는 12.5T 같은 경우는 500 뉴턴 값이 나와요. 근데 요번에 나온 값을 보게 되면 우리 골드폭스 보드는 785 뉴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골드폭스 보드가 이제 석고보드만큼의 강도가 나온다라고 아까 수치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합 소재, 복합 단열재 현재까지 나온 제품 중에는 가장 우수하지 않을까. 제가 GCS 보드도 봤고 이 보드도 많이 봤었는데 이 보드는
겉면에 그 PP 중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PP 중공판이 있으니까 PP 중공판 폴리프로필렌 그 중공판은 강할지 몰라도 안에 있는 그 XPS 압출보드가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원플라이, 투플라이죠. 단면 서로 다른 이형의 소재인데 저희는 이 골드폭스 보드는 샌드위치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합 이 단열 가지고 있는 강도값은 더 우수하지 않을까 싶고요. GCS 보드보다는 확실히 그냥 아마 그 부분은 모든 분들이 제품을 보게 되면 강도가 엄청 강해졌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압축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뭔가요? 압축 강도 값을 비교하는 것도 그럼 제품별로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압축 강도 값은 여기 나와 있는 값은 10% 디포메이션 값입니다. 예를 들면 요 시험 그 압축 강도를 여기서 계속 이렇게 눌러요. 눌렀을 때 이게 이제 10% 두께에서 10% 변형이 있었을 때 그 값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축 강도를 측정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XPS 아이소핑크의 그 압축 강도 값은 한 18뉴턴 per 센티미터 제곱 정도 값이 나오는데 이번에 나온 골드폭스의 값은 38.3 이렇게 나오네요. 38.3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압축 강도 값 면에서는 같은 KSM 3808 같은 기준이거든요. 같은 기준을 봤을 때는 아이소핑크보다는 압축 강도 면에서는 거의 한 2배 정도 강하다. 이게 압축 강도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압축 강도를 이런 단열재에서 중요시해서 이 시험 항목에 들어갔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적용 사례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주차장, 그렇죠. 냉동 창고 봐도 아니면 슬라브 뭐 이런 면에서 이제 이 압축 강도 값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하부 단열, 지붕 단열 뭐 이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압축 강도 값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벽체 단열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좀 단단할수록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내가 어떤 그 시공법을 선택하냐 어떤 부위에 시공하냐에 따라 다 다르고 그거에 맞는 자재들을 선택을 해야겠지만 압축 강도 면에서는 골드폭스가 가지는 값은 상당히 우수하고 단단한 소재다. 단단하면서도 가볍다. 근데 단단함만 또 추구하는 소재들 같은 경우는 뭐 CRC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물론 또 적용하는 소재들이 다 다른데 그건 좀 무거운 면 있고 이런 면에 있다. 그래서 이 골드폭스 이 시험 성적서를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생각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들이 보통 지금 시중에서 많이 쓰는 복합 단열재로는 이보드나 그 GCS 보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제품들도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고 또 나름대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GCS 보드는 심재가 우레탄입니다. 경질이요. PIR, 폴리이소시아노레이트 제품이거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압축 강도 값은 뭐 적게는 11뉴턴에서 많게는 25뉴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상대적으로 38뉴턴이니까 단단한 거죠. 그런 그 어떤 복합 소재가 쓰여지는 면에서는 복합 단열재가 쓰여지는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게 더 단단한 소재다. 그리고 이 보드가 가지고 있는 열 전도율 값은 0.028 와트 퍼 MK에서 뭐 0.030 뭐 이렇게 열 전도율 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골드폭스 보드의 열 전도율 값을 보게 되면 0.026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보드보다는 또 단열 성능은 더 우수하다. 훨씬 우수하다. 그러면 복합 소재가 쓰여지는 그런 적용 공간, 어플리케이션 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소재다. 우수한 단열재라고 보여지는 거죠. 제품만 따져봤을 때 뭐 1점부터 5점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한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1점부터 5점까지요? 별 5개 주실 건가요? 5개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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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유통하는 지역이 지금 여기가 지금 분당 쪽이잖아요. 여기 1기 신도시가 정말 많고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이쪽에서 찾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분당 1기 신도시가 지어진 시기는 90년대 초반 중반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건축에서 요구하는 단열 기준하고 네. 지금의 건축물에 요구하는 단열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이 수치가 거의 패시브 하우스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뭐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때 100mm 두께의 단열재를 썼다면 지금은 150mm, 200mm의 단열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비슷한 수준의 단열 성능을 한다고 그런다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쪽에서는 단열재 두께를 늘려야 되는데 한없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내 공간이 너무 줄어들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이런 복합 단열재들의 그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성에서도 건축물의 그 두께, 면적, 그거를 그대로 확보할 수가 있고요. 실내 공간을 그대로 확보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공성 면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공기, 시공기간, 그렇죠. 시간하고, 네.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어떤 시공비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복합 소재가 가지고 있는, 복합 단열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분당 신도시라든가 이런 지금 90년대라든가 200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라든가 그런 주택들, 공동주택서부터 다세대, 개인주택까지 그 건축물을 다시 개보수나 리모델링하는 쪽에서는 이 복합 단열재들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연락하면 되는 건가요? 네, 연락 주시면은 자재가 필요합니다. 연락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자재가 필요하냐?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개보수 쪽에서 연락이 오시면은 네. 그 소비자분들이 지금 거기에 어떤 단열재가 쓰여 있고 예를 들면 뜯어보니 EPS가 쓰여 있다. 뜯어보니 현재 그 콘크리트 벽에 미네랄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앞면이나 미네랄울, 유리면 그게 붙어 있다. 뭐 아니면은 XPS 같은데 그게 두께가 50mm가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10mm를 쓰십시오. 아니면은 20mm 골드폭스 보드를 쓰십시오. 이렇게 그 적당한 수준의 그 값을 열 과일률 값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열 과일률 값을 가능한 계산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추천을 해주신다. 오, 너무 좋네요. 열 과일률 값을 계산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그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분들도 좀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갈 수가 있는 게 이렇게 기술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 구조가 이런데 몇 미리를 써야 되는지 어떤 단열재를 쓰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다 추천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인터뷰 해주실 거죠? 네. 2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